자, 1문단 크로노토프 지문입니다. 크로노토프는 크로노토프가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니까 일단 네모칠게요. 뭡니까? 시공간을 의미한대요.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 자,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러시아의 문학가 바흐치는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고, 문학 작품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가 융합된다고 하였다. 자, 시간은 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며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즉, 크로노토프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이며, 여기에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그렇게 확실히 와닿지는 않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메인 토픽은 이미 나온 것 같지? 메인 토픽이 뭐야? 논의될 필요야. 어떤 차원에서?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시공간이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그 논의될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뭐가 될까? 메인 토픽이 되겠네. 그치?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문단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예를 들어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위를 이해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자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크로노토프는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래서 모험의 시간은 납치, 탈출, 추격, 수색, 감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광대한 낯선 공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뭐 이런 거래. 여기에서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는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이래. 사건이 벌어지는 이 6세기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의 구체적인 공간.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공간은 어떻다?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 모험의 시간과, 여기에서 객관적이지, 근데 이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 같은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뭐 두 개가 나타나면 일단 대립항으로 세모 역세모를 치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세모 역세모가 일단 어땠어? 모험의 시간, 광대한 낯선 공간 한 종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종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시간은 다시 함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과 대립항을 이루게 되거든. 그러면 일문단에서 썼던 그 세모와 역세모가 계승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일단 수직축과 수평축을 활용을 해서 도표화 시켜본다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봅시다. 이 도식화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먼저 봅시다. 여기에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간, 공간, 그리고 여기서 어때? 구체적인 시간, 그 공간, 얘네는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축을 이루는 건 뭐야? 구체적인 것과 함축적인 것이 얘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뭐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일단 써보자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구체적, 그리고 얘가 함축적, 이걸 일단 여기다 써보자.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로축의 기준점은 뭐가 될까? 시간과 공간이 되겠지. 자, 구체적으로는 2에서 6세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그 구체적인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얘가 함축적인 의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험의 시간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모험의 시간이 되는 거고,
이게 그 광대한 낯선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모험의 시간 여기 되니까 얘는 빼고, 그리고 광대한 낯선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은 뭐라고 얘기가 됐었냐면 객관적이고 표피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객관적, 표피적입니다. 그리고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얘는 어쩌면 특별한 성격을 가지게 된대.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함축적인 거지. 그래서 또한 세모 두 개 치고요.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한대. 자,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게 되니까, 즉 이렇게 함축적으로 융합된 것은 지금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창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형체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형체를 부여하게 되고요. 형체가 부여가 되니까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로 독자에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읽지 않고 남겨뒀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흐트는 크로노토프가 서서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살이 붉게 하며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한다고 하였다.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형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게 되는 거고, 특별한 이미지나 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는 거지.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3문단.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네. 크로노토프는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자, 여기에서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대. 자, 소설 세모, 연극 역세모를 일단 가볼게요.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어떻습니까? 무대에서 실현을 통해 시공간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는 구별된다.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시공간,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시공간, 주관적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일단 3문단의 구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설과 연극의 크로노토프를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개통도의 구조가 나오고 있죠. 자, 연극에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명시적인 시공간이 있고 함축적인 시공간이 있고 심리적 시공간이 있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가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다음에 보니까 명시적 시공간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함축적 시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3문단은 이렇게 명시적, 함축적, 심리적 이 시공간을 설명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입센의 영국 유령에서 1막의 배경은 유리벽에 온실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로 유리벽 너머에 바깥의 음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으로 그 자체로는 객관적으로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거실의 시공간하고 플러스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을 한대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면 얘가 뭐겠어? 함축적인 시공간이 되겠네. 그치? 또한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대.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 느끼는 게 뭡니까? 그게 심리적 시공간이겠네요. 자, 여기에서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이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자. 여기 좀 명시적 시공간을 굉장히 좀 따로 다루고 있으니까 얘는 어때?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는데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좀 표시를 해봅시다. 뭡니까? 그 자체로는 성립하지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서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른 함축적이거나 심리적인 시공간을 만들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문단 볼게요. 사문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수능특강 지문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이 인문이 이 사문단이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트릭을 상당히 잘 쓴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개념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남길 만한 특별한 어떤 단서를 주지 않고 병치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은 세 개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문을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구조적 독해법으로 지문에 읽는 학생이라면 이 지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일단 여기서 세모 칠게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하지만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자 여러 개에다가 우리가 역세모를 쳐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결합하는 크로노토프도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시간즈 플러스 공간즈의 결합이 또 우리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뭐야? 환기하기도 한대요. 환기라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얘는 크로노토프를 환기한대요. 자, 한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며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를 조화를 이루거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는데 이 또한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설명은 지금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한 어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또한이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서 뭐라고 되냐면 시공간끼리의 결합이 돼. 자, 시공간끼리의 결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봅시다.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에요? 아니면 여러 개의 시공간의 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쪽의 범주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시공간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데 자 그래서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챘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위쪽의 여러 개의 시공간에서는 지금 뭡니까? 한 편의 연극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한 편의 연극 안에서의 시간즈와 공간즈의 경우가 바로 이 얘기였던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공간끼리의 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곳은 한편의 연극 안에서의 시공간이 아니라 허구적 시공간과 실제적 시공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파악을 못하게 되면 문제 4번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결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한편의 연극에서 벌어지는 게 있고 한편의 연극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허구와 실제적인 시공간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억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문단에서 얘 두 개를 이 시간과 공간에서 얘 두 개를 우리가 다시 세분화해내지 못한다면 문제 4번을 틀리게 되는 거죠. 문제 4번을 틀린다기보다는 풀 때 우리가 혼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1번 크로노토프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 우리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1번 탈락이고요. 2번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소설과 다른 장르에 적용되는, 즉 연극이겠지, 소개하고 있다. 2번 정답이네요. 자,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헨리 5세는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 위의 상황이 실제 현실이 아닌 허구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 전달한다. 자, 실제 현상이 현실이 아닌 허구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 전달한대요. 실제 현실 세모치고 허구의 상황 역세모로 한번 가봅시다.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는 초라하지만 14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며, 자, 그렇다면 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 얘가 실제 현실인 거지. 그런데 얘가 광대한 전쟁터라는 것이 뭐야? 허구의 상황일 거야. 무대 위의 배우들은 갑옷 입은 용사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대 위의 배우가 세모가 될 거고 갑옷 입은 용사들이 우리가 역세모가 되겠지. 허구의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상상력에 의지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과거 역사 속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무대를 보며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의 잔혹함 등 시공간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관객은 작품 속에 묘사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현재 관객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무대의 과거의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한다. 자, 이게 지금 뭐였습니까? 아까 사문다에서 봤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선지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 하나하나 사실 뭐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헷갈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명확하게 보면 5번 선지를 일단 먼저 보자고. 과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의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과 무관하게 형성된 함축적 의미로 무대의 과거의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한다. 자, 이것은 사실 사문단만 봐가지고는 5번이 틀린지 모르지. 근데 이거 확실히 틀렸어. 왜? 무관하게 형성됐다고 얘기했거든.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함축적 의미가 아니잖아. 우리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문단으로 갔어야 되겠지. 이 문단에 뭐가 있었어? 이 문단에서 보게 되면 시공과 공간이 우리가 뭐라고 해서 결합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얘네는 뭐야?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돼야 돼요.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5번으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5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윗글에 드러난 바흐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번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를 맡고 있다. 확실하게 맞으니까 답이 아니고요. 2번에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이야기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미지 창조에서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고 돼 있었어. 2번 탈락. 3번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시공간은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확실하게 맞고요. 4번 시공간이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객관적 의미 아니지 함축적 의미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뭐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어. 이거 뭐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었고, 그러니까 정답 4번 확정되고요. 자, 문제 4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에 대한 이해 우리가 4문단에 있었죠. 관객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여기 바로 허구 실제적인 관계에서 이 허구와 실제적인 시공간이 결합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번 답을 봅시다. 1번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서 예상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이것이 연극의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에 저장되는 과정인가? 아니지. 1번 탈락. 새로운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형성되는, 이것을 접하면서 형성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잖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떠올린다고 얘기했으니까 2번 탈락. 3번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자, 봐. 한 작품 내에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 지문, 기억이 있던 것은 어느 쪽이었어? 실제적 시공간과 허구적 시공간이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 탈락. 4번 여러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의 결합이 관객의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분리되며, 일단 여러 장면에서 제시되는 것도 역시 아니지. 한 작품 내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역시 객관적 허구적 공간과 실제적 공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데서의 설명이니까 4번도 탈락. 그리고 또 분리된다는 말도 없었어. 그럼 정답 5번인데, 연극이라는 허구적 시공간에서 형성된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 허구와 실제적 시공간, 정확하게 나왔던 문장과 똑같지. 상호작용하며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